네, 이한경의 월가이드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당분간 해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는데요. 자, 그동안 뉴욕 증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인사이트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2분기 실적 총점검 이렇게 내어주셨네요. 자, 빅테크 기업 실적 줄줄이 나온 부분들 보고 이상이 없는지 또 어떤 거를 좀 주력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살펴주신다고요. 네, 27일 날 엔비디아 실적 하나를 앞두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주는 이제 거의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특징을 한 두세 가지 먼저 좀 잡을 수 있겠는데요. 대규모 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은 디지털 광고 시장이 또 견고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의 기업 모두요. 주당 수익과 매출에서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요. 평균적으로는 주당 이익의 실적 컨센서스 대비 12%에서 14%까지 더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요. 매출은 평균 4% 정도 이익을 초과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지금 AI에 대한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를 마치 서양과 이제 그런 서구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주의가 붙었던 소위 군비 경쟁 시대로 대비하면서요. 군비 경쟁이 AI에 그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본 지출의 확대를 크게 이제 부각시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 제외하고는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군비 경쟁에 4개 기업들이 2분기에 총 지출이 950억 달러에 달았고요.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가이던스를 특별히 제시하지 않았지만요. 이번에도 300억 달러 이상이었고요. 메타도 2025년 자본적 지출의 가이던스를 상회했고 알파벳도 150억 달러 이상을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광고는요. 중국 광고주들의 지출 감소 우려가 한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소위 1등, 2등, 3등 업체들의 광고 사업이요.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 전년 대비 무려 18%나 늘어나면서 돈 먹는 하마 같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이들 업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주요 종목들의 투자 의견 변화만 살펴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소폭 처음에는 하향 조정이 있었고 주가도 하락했지만 지난주 워싱턴 백악관에서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팀쿡이 얘기하면서 주가 급반등한 거 잘 아실 것 같고요. 알파벳은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JP 모건 정도만 목표 주가를 유지했고요.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마디로 초대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주가는 재미없었는데요. 투자 의견은 변경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목표 주가는 모든 증권사가 한 군데에도 빼놓지 않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재미없기 때문에 현재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도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긍정적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존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아마존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AW 성장률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대비 알파벳 대비 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를 좀 소폭 하향하거나 유지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테슬라인데요. 7월 실적 발표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율은 내리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켄트 같은 경우에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하기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6개 기업을 봤을 때 보면 물론 엔비디아는 제외하지만요. 빅테크 기업 중 월가에서 가장 긍정적 의견을 받고 있는 기업은 현재 수준에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개인 투자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갖고 볼 만한 ETF로는 역시 한두 종목을 찍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맥스, 라운드에서 하는 매그7 ETF가 가장 유효하다. 오늘 기준을 보면 59.90달러죠. 어제도 사상체호가 오늘도 사상체호가를 갔다 왔는데요. 맥스 같은 ETF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하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메모리 풍향계라고 알려진 이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크게 상향된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 상향을 보고 AI 전례 없는 수요다라고 극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좀 오늘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인텔은 약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도 이제 KPX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AI의 소위 르네상스. 오늘 말씀드린 것중 꼭 하나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앞서도 잠시 강조드렸지만 AI 투자는 지금 군비 경쟁하듯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보면 당연히 칩들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시 한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게 되네요. 자, 오늘 헤드라인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팔게 해준 대가. 네, 오늘 나온 주요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판매수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납부, 헌납,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중국의 반도체를 팔도록 허가해준 대가를 내는 건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는지 어떤지 우리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 더 팔지 않을래? 아니면 팔고 나서 돈을 낼래? 여기서 엔비디아와 AMD 선택은 당연히 팔고 나서 일부 돈을 좀 미국 정부에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의 자체는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악은 아닌 경우죠. 당연히 주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최선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악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물론 오늘 주가는 상승에 출발했다가 약간 밀리기도 했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수익 공유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자체는 견조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자면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을 조금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제 의견보다는 월가 의견을 보는 게 맞겠는데요. 번스타인도 딱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을 벌어서 85%를 자기네가 갖고 15%를 정부에 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85% 수익이 0%, 더 쉽게 해서 0%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겠고요. 15%의 수익을 정부에 내는 것이 결코 크지 않다는 얘기죠. 연간 매출이 1, 2%밖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고요. IG도 이번 합의가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을 보여주면서 유사한 요구가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민간 기업들을 사업하는 것을 완전히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보답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 최악은 면했고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이 다분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시장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일단 0%보다는 85%의 수익이 낮다라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도 오늘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를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입니다. AI의 특수성 지닌 팔란티어의 성장세. 팔란티어의 2,500%의 상승세에 황소들은 그 가치 정당화에 좀 고심하고 있다. 자, 점검이 여전히 필요로 해 보입니다, 위원님. 네, 팔란티 하면 우리 머니터리 시청자분들이요, 월가이드 아침에 보시는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를 갖고 계실 것 같고요.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은 지난주까지 해서 엄청나게 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소폭 2% 정도 내렸지만 그동안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10억 달러 상회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와는 완전히 딴판인 시간에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요, 160달러의 기존 목표주 높은 가격이었는데 200달러를 제시하면서 월가 최고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한마디로 AI 플랫폼이 기업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93%나 늘어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 오라클 얘기도 있었지만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최고봉 아닌 여태까지 기존의 최고 수준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AI 쪽에서는 오라클이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지금 사업을 지금 딱 접어들었고 그것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피력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 의견도 있고 부정적 의견도 여전히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매도 의견, 목표 주가 $70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시장이 너무나 비싼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팔란티어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혼재하고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4년간 연평균 55% 높은 성장을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정말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예상 매출의 25배, 그리고 금년 예상 매출의 무려 74배 거래되고 있겠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무려 220배. 아무리 내년 실적을 예상하더라도 220년의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실적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주식을 한두 종목 올인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여러 스타디에 가면서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도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뉴욕 증시 기세 궁금하시죠?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티그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CNBC가 보도를 했고요. 강력한 실적과 세금 혜택으로 S&P 지수 전망 상향 조정이 충분하다. 주식시장의 호황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면서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건가요, 위원님? 네, 연말 목표치가 최고는 지금 7,100도 있지만 6,300에서 6,600으로 일단 상향했습니다. 목표치 상향의 주요 근거가 더 중요하겠는데요. 4가지 정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 개정안이죠.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세법 개정안이 기업 이익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두 번째는 오늘도 이제 빅테크 중심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요. 팩트셋 기준을 보면 거의 82% 기업, 이거 평균 이상인데요. 10개 중에 8개 이상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세 번째는 관세의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된 거 아닙니까? 중국은 약간 더 미뤄졌지만은요. 우리나라도 끝났고 대부분이 끝났다는 것에 보면 상당히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AI 인프라의 구축에 따른 확신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하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끌고 있는 리더십을 누가 갖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그 표도 보여드렸지만 참고로 지금 월가에서 최대 목표치는 오펜하이머입니다. 7,100이고요. 에버코와 IS는 상당히 부정적 의견 5,600, 평균은 6,365포인트, 미디어는 6,500포인트라는 정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항영 위원님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반가운 댓글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항영 위원님과 당분간 해외 현지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